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땡스에드입니다. 오늘은 고마워 교실의 백미 고마워 샤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마워 교실을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고마워 샤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샤워해야죠. 근데 촥촥 하려야 되는데 근데 고마워를 100번이나 하래요. 100번 너무 많지 않나요? 100번 많죠. 해보니 어떠셨어요? 100번 해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막 별 했어. 생각이. 괜찮아요.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했어요? 네. 그 세워보셨어요? 세어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수성님 고마워를 100번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샤워니까. 이렇게 아까 젖어야 되니까. 한 번에 고마워 하는 걸 안 져주니까. 고마워, 찍! 이렇게 되잖아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계속 해야 이렇게 몸에 젖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샤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번이 많다고 느끼는 건 기준값이 다른 것 같아요. 순희 선생님은 100번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퀸 선생님은 아마도 아까 뭐 많이 그냥 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연습이 좀 되셔가지고 한 100번 정도 쏟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준값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100번이 많다고 느낀 이유는 제가 평소에 안 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10번만 하던 사람에게 100번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많고 1000번 하는 사람에게는 100번 너무 작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고마워 샤워를 시작하고 나서 100번을 센 적도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 세니까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네. 한번 세워보세요. 네, 다음에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가 100번을 쓰고 있는지 100번을 쓴다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마워 100번 챌린지 하려고. 고마워 운동하고 왔어. 잘게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100번이나 말하게 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으라고. 말을 처음에 배울 때는 들어야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엄마란 말을 수천 번을 들어서 엄마. 그래서 이제 엄마란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기억나죠. 아기 때 기억나는구나. 진짜요? 대단하시다. 결국 아이들이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그리고 샤워처럼 착착 많이 들어야 아이들이 고마워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샤워가 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듣기가 먼저여서 교사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항상 학생들한테 좋은 거 연습하고 나서 얘들아 해 하면서 이렇게 맞아. 그게 아니고 제가 먼저 모범 보여야 돼. 고마워 샤워의 시작은 교사가. 그렇죠.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한테 강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100번에 이러면 안 되나요? 물론 교사가 고마워 샤워를 시작하고 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들었으면 학생들도 말하고 읽고 써야 배움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뭐 듣기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하겠지만 시작은 교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금 두 분이 알아차림의 순간을 만났어요. 맞네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고마워를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차린 거네요, 제가. 저도. 반성합니다. 네. 저도 알아차림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만 늘 감사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고마워 교실, 고마워 샤워 시작하고 나서 세어보니까 생각보다 표현을 잘 못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맨날 우리 퀸 선생님이 하거나 순희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첫 번째 100번 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유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줘라. 좋아요. 두 번째는 교사가 알아차림의 순간. 네.
이래서 고마워 샤워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어쩌면 고마워 종합 선물 세트? 아니지 고마워 교실의 백미인 이유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학생들에게 듣고 수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리까지 수성님이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수성님.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정리를 네. 했지만 100번을 해야 되는데 100번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고마워할 상황이 100번이나 잘 안 생기던데. 저는 한 반 수업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 20번, 3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40분만 해요? 네, 40분 단위 수업 시간에 한 30번은 좀 많구나. 네. 그래도 수업 하루 좀 하고 나면 100번이 넘을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고마워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잠깐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땡스헤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킴입니다. 저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요. 오늘 고마워 100번 챌린지 하려고 학교에 지금 단단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고마워라는 말 아이들한테 많이 쓰려고 하지만 100번 하는지 사실 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뭔지 보이세요? 지금 제가 손가락에 차고 있던 이게 개수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마워 100번 하는지 이 개수기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마워 100번 챌린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운동하고 왔어. 잘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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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고마워. 자, 고맙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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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작할게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마워 교실 챌린지 100번 했잖아요. 그래서 소감이 궁금해요. 100번이 이렇게 벌써 채워지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하도 고마워를 많이 해서 100번 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네. 3월부터 우리 지금까지 고마워 챌린지, 고마워 교실 같이 하면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짧게? 저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되게 뭔가 감동이다. 고마워 교실을 여태까지 하면서 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를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고 그 고마워 교실을 시작하는 덕분에 저도 고마워를 많이 했어요. 진짜? 잘 그렇게 말해주니까 선생님 정말 고맙다. 인터뷰해줘서 고마워요. 네. 저희 친구들하고 저도 이제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고마워 교실 하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마워. 파이팅. 땡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고마워 챌린지 했습니다. 오늘 168번 했는데요. 네. 오늘 선생님이 챌린지 하는 걸 보고 어떤 소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고마워를 많이 했으니까 입이 되게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우리 3월부터 7월까지 고마워 교실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것 같아요? 느낀 점? 약간 고마워를 계속 하니까 마음이 약간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진짜? 그리고 고마워를 계속하면 약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약간 보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호살이 되는 것 같구나. 큐아 고마워. 그리고 고마워 챌린지인가 그거를 계속 매일 100개씩 늘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하루에 100개, 그 다음날 200개, 그 다음날 300개. 늘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오늘 해줘서 고마워. 제가 네,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아 진짜? 뭐 어떤 게 좋았지? 학생들한테 계속 고모 뜨고 하는 것도 좋았고요. 좀 오늘이 좀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 평소보다 더 고마워요. 선생님도 챌린지 하면서 많이 한 것 같아. 앞으로 열심히 더 고맙다고 해줄게. 고마워. 이제 애들은 다 집에 갔고 오늘 고마워 교실 챌린지 100번 하기 했는데요. 최종 스코어 168번 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다 촬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최종적으로는 168번을 했고 마음을 먹고 하니까 이렇게 100번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많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땡세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마워 샤워를 왜 100번이나 하는지도 드디어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예시 문장을 좀 배우고 싶어요. 뭐 해서 고마워, 뭐 해서 고마워. 이제 고마워를 100번이나 내뱉어야 되는데 이 고마워 어떻게 10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 순희 선생님은 어떻게 고마워 하시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저 아시잖아요.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그 100번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연수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마워 교실 연수를 받을 때 수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마워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석님 그냥 생뚱맞게 애들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나요? 순이쌤 고마워. 아니 애들이 그냥 막 공부하고 있어요. 고마워.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막 이유를 붙이려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참 고마워. 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고마워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입말이라고 하죠. 입말. 쓰는 거. 글말? 글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려나? 원래 입말, 글말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뭐 부어체, 문어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순이를 보고 순이야 공부를 참 열심히 하구나. 참 바른 자세로 앉았구나. 뭔가 이유와 조건을 막 달려고 하는데 그걸 안 달고 그냥 순이야 고마워. 그러면 학생들이 왜 갑자기 고마워하지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자기 상황을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분이 지금 나한테 고맙다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걸 해줘서? 그러면 이거 물 갖다 주면 물 갖다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물 주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쵸. 맞네. 그럼 이 물을 주기 때문에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의 이유를 굳이 달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교감하고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말에서는 그냥 고마워 이렇게 말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이쌤은 지금 100번 샤워하는 동안에 얘들아 바른 자세 앉아줘서 고마워. 어머나 이걸 써서 고맙구나. 저 운전하면서 맨날 생각하잖아요. 출근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고마워를 말할까? 네. 이렇게 네네. 연구하시는 분이셨군요. 그럼요. 근데 의미가 없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물 갖다 줘서 고마워 하는 순간 내 이 행위가 누군가에 도움 주고 이것만이 고마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마워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존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사실 뭐든지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도움이 안 돼도 내가 고맙다고 느낀다는 건 이 사람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대뜸 샤워. 고마워. 퀸 고마워 이렇게. 결국 이유를 찾으려는 저의 시야가 너무 좁았네요. 그렇지. 그냥 고마워하면 존재 자체로 고마운 건데. 그리고 그 존재가 알아서 해석을 해요.
맞아요. 저 수석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교실에서 수업 종이 쳤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막 준비가 안 되고 끝까지 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얘들아 고마워 수업 시작했다 이렇게 뭐 수업 시작하자 하면 장난치는 아이들도 막 금방 빨리 제가 다른 말 안 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 고마워가 아이들은 알아요. 지금 선생님 공부하자는 이야기구나. 네, 네, 신기했어요. 마음도 안 상하고.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막 책 펴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언제 고맙다고 느끼세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학생이 저를 도와줄 때. 그다음에 옆반 선생님이 도와줬을 때. 맞아요. 네. 뭐가 제가 선물을 사줬을 때. 네. 네. 그럴 이럴 때 되게 고맙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간은 원래 어떤 보상이나 이득이 될 때 나에게 뭔가가 지금 이거 이득이 되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고맙다는 감정을 일으킨대요. 학생도 그렇고 뭐 교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사람은 전부 다. 그런데 왜 꼭 이득이 생길 때만 좋아할까요? 고맙다고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저 알겠어요. 뭔데요? 뭐죠? 평상시의 것들을 고마워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당연하다고 느끼는 곳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애들이 노는 것이 불편해. 얘들아 지금 수업 시작하는데 종 쳤잖아. 바로 앉아야지. 지시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존재가 너무 고마워요. 노는 것도 고마워. 근데 공부해주면 더 고맙죠. 얘들아 고마워. 종 쳤구나.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존재를 고맙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사실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네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네. 엄마니까 당연히 밥 차려줘야지. 이런 건 없거든요. 고마워 교실은 그러면 당연한 것들에 고마워하는 네. 그런 거예요? 네. 와 진짜 너무 좋다. 네. 당연함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연함의 반대말이 뭐죠? 고마움이에요. 당연함에 고마움의 반대말이 당연함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 일상의 어떤 소중함, 코로나 되면서 알았잖아. 맞아요.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당연하던 것들이 고마워지는 그렇죠. 순간 알게 된 거죠. 이제 느낌 오시죠? 네. 코로나 시절에 겪은 우리 모두가 이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저 그럼 오늘의 제 질문이 완전 해결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고마워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 상황을 막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제가 당연한 것들을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유를 찾지 마라. 그냥 고마워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 고마워지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맥락 상관없이 고마워라고 자, 하면 된다. 우리 여기 카메라 대고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 영상 봐주고 계시는 분도 시간 내서 보시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한들 이렇게 클릭해서 봐주시는 분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교실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 무조건 학생이라고 무조건 와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조금만 시선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는 고마운 교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저 다시 고마워 샤워 100번 이유 없이 그냥 고마워 그럼요.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 정리했는데 저 또 질문. 아, 또 뭘 질문? 제가 대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뭘 또? 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수업 종쳐도 준비 안 하고 있을 때도 고마워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뭐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막 그런 부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교실에서. 너무 많죠. 지금 우리 라이언 킨 선생님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막 속도가 빨라지고 그 분위기를 느껴집니다. 네. 그런 부정의 순간에 그럴 때도 고마워를 해야죠. 어떡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부정의 순간에도 고맙다고 말해야죠. 왜냐하면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부정의 순간에서도 고마움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음 주겠죠?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땡스에드입니다. 오늘은 Q&A로 찾아왔습니다. Q&A 질문이 있군요. 제가 수성미 씨를 이렇게 실천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단 저 자신도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 교사 그리고 제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막 고마워교실 추천을 해줬어요. 너도 고마워교실 해봐. 고마워교실 하면 참 좋다. 그런데 안 고마운데 어떻게 고마워하니? 뭐 고마워야 고마워라고 하지. 난 안 고마운데 어떡해? 막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고마울 수도 있죠. 왜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도 안 고마웠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반에 금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맨날 반항하고 뭐 친구들 괴롭히고 그런 애가 있다. 뭐 아무리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얼르고 달래도 안 고쳐진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애는 사랑이 그리울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사실은 너무 사랑이 그리운 반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일단은 하나도 안 고맙다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일단 끊임없이 부정성을 뿌려주는 우리 금쪽이님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실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 반항하는 아이들 그림 이미지 떠오릅니까? 쌤 반에는? 저희 반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얘들아 어떤 보고 있지? 네.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업 태도 불량한 아이들 일단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죠. 근데 꼭 금쪽이만이 아니고 수업 태도가 불량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사사사사 떠들고 또 무기력한 아이들 그런 아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 열정을 한 번만에 확 깎아먹는 이 부정을 내리는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여기 학부모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교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리 이게 모두가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수업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얘들을 교정하고 더 나은 배움 속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토닥토닥 감사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교실로 다시 돌아가서 책 안 펴고 막 친구랑 계속 장난치는 아이 있으면 우리 교사들이 평소 뭐라고 말하죠? 라이언킹 책 펴라. 엄청 우아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책 좀 펴. 책 좀 펴. 그 다음에 또 자, 바로 앉아볼까? 의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바로 앉아봐. 자, 우리가 주로 많이 그 다음에 막 계속 애들이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조용히 하자.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책 좀 펴. 바로 앉아. 킨. 바로 앉아. 킨. 책 좀 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걔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하죠? 선생님 친절하게 말했는데. 걔만 중복했잖아요. 지적받은 기분이 들죠. 왜냐면 다른 애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딱 그것도 지금 어떤 애들은 다 눈치가 빤해서요. 다 알아요. 말투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친절하지만 굉장히 지시적이에요. 네. 우리가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친절하게 말해요. 어머님들도 착각하시죠.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요. 지금 엄청난 스파크가 튀었어요. 말투가 친절하다고?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지시적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이거는 권위에 의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군대 아니거든요, 교실이. 근데 이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지시적인 언어고 거기다가 그걸 걔를 지목했잖아요. 그러면 얘의 마음은 부정 에너지로 빵 커지게 되죠. 방어 기제가 생길 것 네. 같아요. 편도체에서 너 지금 불편해.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 표정이. 제 흉내 한번 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책을 탁탁 이렇게 그죠. 나의 불편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지기를 요구합니다. 나를 지목한 건 당신의 잘못이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예, 방어 기제가 막 발동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지시적인 언어들은 다 부정성을 강화하거든요. 내 개인의 자유의지로 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 선택과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목까지 당했어요. 이 부정성이 더 강해지죠. 근데 만약에 책을 탁 치고 탁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이 열을 받습니다. 그럼 교사가 또 뭐라고 하죠? 책 좀 조용히 좀 해라. 거기 좀 조용히 해. 이제 그때는 친절이 조금 더 뉘앙스가 좀 불편해져요. 안 친절해지죠. 굳이 그 책까지 쳐야 돼? 이렇게 아. 이제 나도 모르게 내 감정도 이 교사도 사람인지라 맞아요. 감정이 더해져서. 더해져서 부딪히죠. 그래서 이럴 땐 에너지를 전환해야지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책 펴라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죠? 고마워. 네, 그냥 쳐다보고 킨 고마워. 역시 고마워 교실 맞는 단어. 네, 키 고마워. 근데 키는 뭘 알아차릴까요? 전부 다 책 펴고 있으면 책을 펴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목을 하긴 했지만 고맙다고 했잖아요. 미래에 내가 할 그렇죠. 행동에 대한. 그렇죠. 미리 내 한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쩌면 조상무사일 수도 있지만 긍정 에너지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또 바로 앉아라 대신에 선생님 요즘에 애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잘 하고 있는 애들이 이게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네, 늘어나요. 고마워하면 늘어나고 효과 보시죠.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네. 제 눈 반짝반짝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또 오는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한 명만 고마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쳤는데 우리 반 애들이 모두 소란을 피고 있어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 책 좀 쳤잖아. 책 좀 펴고 뭐 해야 돼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고마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주고 얘들아 지금부터 국어 수업 시작할 예정이니 공책 뭐 할 것이 명확하게 모두에게 책, 공책, 연필, 지우개 책상 위에 올려줘. 그리고 다른 주변의 물건들 정리, 우유팩까지 정리를 좀 부탁해. 타이머 줄게. 2분 되겠지? 그럼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럼 애들이 미션처럼 느껴져서 후다다닥 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더 기쁘게 얘들아 고마워. 또 막 여기 애들 치우고 있으면 고마워. 너 또 옆에 치워줘. 2분 동안 고마워 남발할 수 있어요. 고마워 샤워 쫙 뿌릴 수 있죠. 그럼 애들은 갑자기 기분이 전환이 착 되어서 긍정 에너지로 전환이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또 함께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우리의 금쪽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아까 친구분 말한 네. 것처럼 이 금쪽이는 끝까지 우기고 버티고 안 그럴 수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근데 교실에 미션이 주어질 때는 걔들도 대부분 해요. 근데 미션이 딱 주어지면 저는 불이 나게 아마 금쪽이한테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펴주죠. 도와줄까? 도와줄까? 네, 도와줄까? 그러고서 제가 책 좀 펴고 그 2분 동안에 1분이면 사실 걔를 다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정리가 완료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자기 거 한다고 그 금쪽이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그쵸. 네, 그때 정리가 완료가 되면 아이들에게 고마워 하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금쪽이한테 부정성을 강화할 이유가 없어요.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할 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가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금쪽이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도 부정 에너지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들 시야가 금쪽이한테 가 있어가지고요. 네. 나머지 20명 열심히 하고 있는 20명한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만 특별한 존재가 돼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바디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이 애들은 사실 더 잘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이 부정 이한테 주고 있는 책 펴라 뭐 해라가 사실은 옆에 아이들한테 다 점화가 돼요. 이게 언어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 금쪽이의 부정 에너지를 사실은 교사용어로 강화시켜서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환하는 방법, 아까 타이머를 쓴다든지 형태들을 좀 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꿀팁 2개나. 꿀팁 2개? 2개나. 그래서 선생님의 시선을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넓게 다른 아이들을 좀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고마운 게 아니라
걔를 쳐다보고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머지 아이들을 위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모두를 수용하는 그렇죠. 선생님의 마법의 말이네요. 만약 근데 그 금쪽이가 한 번 잘했다고 선생님들이 막 폭풍 칭찬해 주는 경우 많은데 제가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역차별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칭찬 샤워, 고마워 샤워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도 참 궁금한데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네. 수석 선생님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좀 갇혀있던 시선이 더 잘해주는 훨씬 많은 아이들한테 네, 넓어지는 그런 교사의 어떤 시야를 확장하는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금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언어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래서 언어 점화 효과라고. 수성님, 지난번에 안 고마운데 어떡하냐는 질문에 뭐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수성님께서 점화 효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화 아니고 점화. 불을 다다닥 붙이는 점화. 네, 그게 뭐 어떤 건지 궁금한데 혹시 오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극에 직전 자극에 노출이 되면 직전에 유수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고도 후속 자극이 계속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무의식에? 네, 무의식에 불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과연 얼마나 이런 점화 효과가 일상에 침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존바구 교수님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 집단에는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들을 주죠. 뭐 나이가 든, 나이가 든, 무정한, 그렇죠. 우울한, 연약한, 그 다음에 뭐 주름진, 감성적인, 노을, 은퇴, 뭐 이런 단어들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노출을 많이 받고 자기가 문장을 조합하고 나온 애들은 걸음걸이가 느려지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활기찬 뭐 이런 뭐 노인과 반대되는? 네, 저 그런 단어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리 걸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언어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래서 언어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에도 굉장히 노출이 심해요. 그래서 고마워 교실은 그러면 긍정적인 언어를 점화해 주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 활동으로 우리가 고마워 학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마워 뭐 그 긍정 학원을 하고 또는 긍정 명상을 하고 또 보충 필사를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긍정 에너지에 점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이게 교실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사실 교실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어디에 점화가 되었는지. 친구랑 오면서 게임을 막 하고 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막 한번 파이팅하고 이제 부정 에너지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애도 있을 것이고, 학교 오는 도중에 친구랑 싸움을 한 아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 교실로 옮겨와요. 영향을 받겠네요. 굉장히 영향하죠. 그 무의식을 우리는 그 직전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환시키기 위해서 긍정 학원도 하고 명상도 하고 버추 필사도 하죠. 그렇게 되면 교실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고마워 교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아이들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이제 더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고마워 교실의 어떤 긍정적이고 기쁨의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꼭 아침에 에너지 전환 작용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단 5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너희들 바로 앉아. 딱 거기 앉아 책만 봐야 돼. 이런 지시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단어들을 탁 쏟아놓으면 그렇지만 학습 정서가 그닥 긍정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한 교실로 만들기 때문에 고마워 교실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효과는 아마 언어 점화 효과인 것 같아요. 선생님 뭔가 오늘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알람,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땡스헤드입니다. 네, 오늘은 칭찬 샤워와 고마워 샤워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석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수석 선생님, 네. 칭찬 샤워, 고마워 샤워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칭찬 샤워 좋죠? 네, 칭찬 받으면 좋으시죠? 기분 좋죠. 어떤 칭찬 좋아하세요? 칭찬? 뭐 예쁘다?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되게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 능력 있는 거 좋아하시네. 능력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원하는 거 지금 다 말해줄게. 네. 내가 지금 샤워 포부 드립니다. 네. 그냥 갑자기 생각이 잘했다 다 그런 좋은 말이죠. 자, 예쁘다, 잘했다, 능력 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방금 칭찬 지금 벌써 딱 나와버렸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보니까 예쁘다. 이거 누구 관점이에요? 전달해주는 사람의 주관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쁘다는 건 시선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전 기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는 연예인으로 치면 전 아이유 좋아하거든요. 여기 급등장 아이유. 아이유 놀렐라 해시태그 아이유 뜨게 돼 있네. 수지 예쁘잖아요. 수지 예쁘고. 네. 저는 아이유와 수지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네요, 관점이. 그래서 예쁘다는 주관적 관점이라서 어쩌면 휘인 선생님 예쁘다 평가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 다음에 잘했다 한번 가봅시다. 잘했다.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네. 평가받는 기분? 그렇죠. 있기도 하네요. 네네네.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예쁘다, 잘했다 다 평가해요. 어찌 보면. 능력 있다. 어떠세요? 능력과 저 능력 중에 비교가 약간 한번 해봐요. 수석 선생님의 능력에 감이. 자, 여기서 능력 제가 볼 때는 퀸 선생님이 더 능력이 좋으시거든요. 어떤 분야에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특정 분야를 제가 따를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수업력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또 더 능력이 있어요. 이 또한 평가의 언어들이죠. 그래서 칭찬 샤워가 사실 칭찬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 말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 잘했다, 능력이 있다, 예쁘다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 말고 이렇게 과정 중심 그 칭찬이라고 해서 와 네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정말 멋지다.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에. 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등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칭찬 많이 해보셨어요 아이들한테? 요즘 칭찬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사실 고마워 교실 하면서는 하도 고맙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잘했네, 야 역시 이런 칭찬 많이 했는데 요즘 그냥 고맙다라는 말만 많이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잘했다, 어쩌다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쓰게 되죠. 네. 고마워 교실 선생님들의 특정적인 언어 표현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했다, 똑똑하다, 우와 대박 이런 말들을 쓰셨다면 네. 지금은 물론 그것도 쓰시긴 하는데 그 뒤에 고마워, 야 감동이다 이런 표현들로 바뀌어가고 계시거든요. 고마워 샤워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똑똑하다, 잘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수직적이에요.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내려붙는 거죠. 엄마가 칭찬 샤워하잖아요. 엄마가 위에서 보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칭찬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수성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해봤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잘하셨어요 하면 뭔가 왠지 건방져 보일 것 같아요. 네, 수직적이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칭찬이 약간 수직적이에요. 평가를 담보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표현이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칭찬은 수직적이거나
뭐 평가를 담보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칭찬 샤워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몇 가지 없다는 말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멘트가 잘했어. 오 역시 와 대박이다 야 너희들. 야 너 왜 이렇게 똑똑해? 맞아요. 그런 게 다죠. 몇 가지 돌려쓰기. 네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평가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이는 다음에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가면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족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걔는 우와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와 니 너무 잘했다. 사실은 휜이 다 그려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걸 모르고 결과만 보고 잘했다 이렇게. 네. 니 평소에 안 갖고 왜 이렇게 잘했어? 선생님 딴에는 얘를 좀 더 치켜 세워준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저는 칭찬 샤워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 차라리 고마워 샤워를 통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칭찬이 이루어지는 형태. 고마워는 샤워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 고마워요. 뭔가 따뜻한. 따뜻한 온기를 주는 말이 네. 고마우고 높은 에너지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마워는 수평적이에요. 완전 와닿아요. 수평적이고 또 뭐가 있냐면요. 상대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베풀어준 호의에 제가 고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들려오고 또 선생님이 고마워 하면 책을 펴줘서 참 고맙구나. 이게 너는 책을 펴줘서 참 잘했어. 이 평가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요? 네. 네. 그래서 교실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칭찬 샤워보다는 고마워 샤워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런 점에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왜 안 고맙다고 말하는 그 선생님 이야기 한번 네.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부정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걔는 단 한 번 잘했을 뿐이거든요. 단 한 번 오늘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걔를 조금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에 폭풍 칭찬을 하게 돼요. 너 진짜 잘했다 하면서 막. 갑자기 그럼 옆에 애들이 팍 죽어버려요. 난 맨날 잘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죠. 칭찬 안 해줘? 그 역차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현상을 또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을 관심과 관찰, 칭찬을 잘하려면 오로지 관심과 관찰이 내포되어야만 돼요. 결과로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탐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360도 카메라 장착할 수 없잖아요. 애들도 많고. 그렇죠. 네. 카메라 또 장착했다고 한들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뭐 시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칭찬을 고마움을 전하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감동적으로 바라봐주는 일만 해줘도 걔는 스스로 칭찬을 선별해요. 선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그림을 가지고 와 오늘 그림 너무 감동적인데 고마워 열심히 했나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걔가 예 물론 친구가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고마워 하면요 애들이 선생님 오늘 제가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퀸이 좀 도와줬어요 라고 스스로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퀸이 도움을 주는 것을 또 받아들였구나 고마워. 고마움을 주고받는 것,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우린 또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선순환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마워 샤워를 한 100번쯤 하시다 보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또 네. 저한테 크게 와닿은 부분이 칭찬은 수직적이다. 그리고 고마워는 수평적이다. 그런 게 저한테 크게 오늘 네. 와닿습니다. 그리고 잘했다라는 칭찬이 그 아이들이 가면을 만들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면을 만든다, 임포스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인데. 예, 어떨 때는 아이들이 그 잘했다라는 말에 평가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와요. 네. 그래서 교육 좋죠. 그러면 근데 얘들은 평소 때 내가 똑똑하고 잘한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마치 안 한 것처럼 난 그냥 툭 했는데 됐네?
그래서 밤새워서 공부해온 것을 말하지 않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생깁니까? 포기라는 게 생겨요. 어차피 잘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할 바에야 안 하지 뭐. 그게 도전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게 잘 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자기 합리화로 그렇죠. 아예 하지 않아 버리는. 그죠. 회피 기제라고 네. 하죠. 그냥 아예 회피해버리고 그냥 애가 스스로 손을 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잘했대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똑똑하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 단어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1등 하는 아이들한테 되게 불편한 단어가 와, 니 이번에도 1등이네. 정말 잘했다. 고마워. 아무리 고마워를 붙여도요. 이미 1등이라는 존재가 내가 다음에 1등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본인의 불안함을 또 매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을 시켜주는 단어가 고마워잖아요. 네. 그래서 자존감을 끊임없이 극대화하려면 칭찬 샤워보다는 고마워 샤워를 해라. 밑줄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칭찬 샤워와 고마워 샤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샤워 찍는 거 보죠. 고마워 기지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혜민이에 대해서 고마웠던 점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웃겨줘서 고마워. 약간 체육 시간에 여기 그 친구들 줄 세워주는 고마워. 요즘 친구는 한국은 한국도 못했습니다. 박수. 다음 친구. 자 그러면 월요일에는 태인이가 저에게 이렇게 고마운 점이 많은지 몰랐고 이렇게 친구들이 고맙다고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워 샤워 덕분에 애들이 고마워라는 말을 트게 되어가지고 더 긍정적이고 활발한 애들이 될 수 있었던 계기 같습니다. 4학년 때는 애들이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막 같이 놀기가 힘들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했는데 5학년이 되고 나서는 그런 파벌이 없어지고 다 함께 어울려서 노니까 정말 좋은 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친구들에게 주인공도 되고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한테 고마운 점을 말하는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명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정말 고마움에 흠뻑 적셔져서 하루 동안 미소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스포트라이트 샤워를 보셨는데요. 너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고마워 샤워는 그냥 고마워 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고마워 샤워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냥 상황 속에서는 우리 이미 모두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 라고만 이야기해도 되지만 지난 과거의 구체적 상황을 떠올릴 때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고마워 샤워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이유를 들어가면서 고마워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 배웠네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그동안 고마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저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떠들어도 너무 하는 시험이시고 또 항상 다정한 말투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끝. 얘들아,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 이거 발표. 그 학생들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고맙다라는 인사 들으니까 솔직히 좀 가슴 뭉클했고요. 또 없던 사랑도 펑펑 샘솟는 걸 느꼈고, 학생들이 고맙다라고 해주는 이런 시간이 솔직히 교직 생활 동안에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자리를 계기로 저도 교사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랑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또 더 잘 가르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많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그렇게 있게 해주셨다 보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고마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많이 되고 나서 1, 2, 3, 4학년 동안은 고마워 교실 같은 거는 안 했는데 5학년 2반 김수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고마워 교실을 하니까 고마워 샤워도 하고 고마워 긍정 학원도 하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고마워를 많이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이 좋고 부모님들도 제가 저희 선생님 말을 가끔 하는데 저희 선생님을 엄청 좋은 선생님 같다고 하고 그리고 고마워 교실 이런 거 해주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마워 교실을 작년에 처음 접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올해가 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정돈된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제 몸에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2년 차가 되니까 처음 시작부터 학생들을 맞이할 때 우리 반이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했어라는 칭찬이 아닌 고마워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니까 교실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학생들에게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함인 걔네들을 대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빡빡하거나 아니면 좀 다그치거나 이렇게 나무라는 모습보다는 같이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는 학생들이 좀 더 실수를 해도 예쁘게 봐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좀 많이 투덜거리고 좀 짜증도 많고 하도 많은 성격인 것 같은데 고마워 교실을 하고 또 저 자신 감사일기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평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빠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저 자신이 놀랄 만큼 마음의 평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